네, 성공 마감 전략 2부의 시간으로 넘어오셨습니다. 오늘 장 랭킹 5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장도 키워드 놓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시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키워드들 가득합니다. 먼저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지 화면으로 정리부터 해드릴게요. 5위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장군 기세에 전국이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의류, 가스주는 웃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계속 주목해도 될까요? 한파 관련주 5위 올라와 있습니다. 자, 올해 힘든 한 해를 보낸 제약 바이오주, 승부처 신약 개발 이 키워드 안고 내년 본격적인 랠리가 나올까요? 제약 바이오주 4위에서 체크해 보셨습니다. 한 계단 올라가서 3위 보죠. 한국이 2030년 세계 3위 리튬 생산국으로 도약하게 될까요? 계속해서 불씨가 살려져 있는 섹터입니다. 리튬 관련주 3위입니다. 2위입니다. 중국의 코로나 상황 계속해서 심상치가 않죠. 폭증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택 키워드 부각됩니다. 재택근무 원격 진료 관련주 2위입니다. 자, 오늘의 가장 주인공 히어로 종목 여기에서 속출하고 있죠. 가격 인상 효과 적중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음식료주 올라와 있네요. 오늘 시기적으로 연말이니까 그렇고 또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는 쪽부터 열어볼까 해서 그 리스트를 봤더니 지금 올라와 있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에 제약바이오 올라와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조용했잖아요, 본부장님. 네. 그러다가 한번 감기약 그 키워드 안고 들썩였다가 이제는 분위기가 좀 변화하는 그 추세, 그 초입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키워드가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신약 개발 안고 지금부터 모아가는 전략이 투자 이 전략으로 괜찮을까요? 일단은 저는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 시기가 되면 CES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사실 코로나19가 이 신약 쪽에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가 이제 신약에 대한 이런 임상들을 밟기 위해서는 임상 인원들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 모집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런 코로나 시기엔 또 많은 제약사들이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뭐 백신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치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기타 이 신약들에 대한 이 지연 흐름들이 굉장히 좀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기조가 많이 조금 해소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매년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릴 때 사실 이전에는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정말 조단위 수출 계약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시세를 좀 네. 끌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기대감은 사실 매년 있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들 뭐 보톡스라든지 뭐 지금 자가면역 치료제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사실 좀 리스트업들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들 충분히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바이오주들이 정말 많이 눌렸습니다. 맞아요. 이전과 네. 비교했을 때. 그래서 사실 이제는 한 번 정도는 또 저가 부분에서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물음표가 있기는 한 상황이지만 사실 이제 중장기적인 이런 산업의 성장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그럼 최근에 FDA의 문을 뚫어내고 있다라는 부분도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모멘텀일까요? 네, 사실 그 한미약품이 이제 롤베돈이 FDA 승인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뭐 추가적인 기대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유한양행이라든지 뭐 휴젤, 뭐 삼성 바이오에피스, 뭐 셀트리온 이런 쪽에서의 각각의 이런 신약들이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이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것들은 또 이슈가 오픈이 됐을 때 정말 빠르게 수급적인 부분에서 뒷받침이 되어준다라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좀 굵직한 뭐 한미약품 같은 이런 굵직한 종목군들은 최근에 이제 거래량과 수급이 조금 동반된 상승 내역들이 좀 나오고 네.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인 이어짐이 나올 수 있어서 해당 부분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넓게 봤을 때요. 기술 수출 비중이 좀 큰 기업들은 사실 고전을 특히 더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네. 이 경기 침체 우려를 계속해서 안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궁금해요. 사실 기술 수출 요 키워드가 JP모간 헬스케어랑도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
이 경기 침체 분위기를 뚫고 그 돌파구 그 역량까지 발휘될 수 있을까는 아직도 물음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사실 그거는 근데 모든 섹터가 좀 비슷하게 영향을 받지 않나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어서요. 근데 다만 이전에 뭐 금리 인상기 때 보시면 헬스케어 쪽이 항상 수익률 쪽에서는 좀 탑 흐름들이 나타났었거든요. 이전에 뭐 2번의 금리 인상기 보시면 미국 쪽에서는 특히나 헬스케어 쪽이 10위권 안에는 항상 들어왔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이번에 좀 역행을 했었잖아요. 워낙 네네. 강달러 기조에 좀 영향을 받았고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씩 해소가 되면은 그래도 좀 기대감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바이오 섹터를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바이오 섹터 조금 다양한 방향으로 투자 아이디어 점검 쭉 해봤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코로나 이야기를 좀 끌고 가볼까 봐요. 2위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본부장님 정말 시장이 어려운 게요. 네. 저희 계속 소비, 뭐 중국 리오프닝 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코로나 폭증과 관련된 이슈도 주목을 하고 있어서 어디로 베팅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이야기는 리오프닝 흐름에서 거스를 수 없는 그 한 가닥이라고 생각해 질문을 드려볼게요. 관심권에 테마 이상으로 둘 수 있는 건지. 최근의 흐름이 너무 빠릅니다. 재택근무도 아침에 잘 가나 했는데 계속 물음표가 달리고 있어서 본부장님의 조언을 좀 듣고 싶네요. 사실 그거는 우리가 이미 다 경험을 했죠. 아무리 재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지만 지금 보시면 또 어떤가요? 뭐 재택을 하는 쪽도 있지만 다시 이제 출퇴근 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중국에서의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가 아무래도 인구 자체도 굉장히 좀 크고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뭐 백신 접종률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 기간 동안에 아무래도 이제 집단 면역이 되기 전까지는 이런 이 재택이라든지 원격 의료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좀 나타날 것이고 시간적인 부분에서 좀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계속적인 테마적인 흐름들이 생성이 될 수 있지만 이게 정말 구조적으로 턴이 되기까지는 조금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결국에는 향후에는 뭐 원격 회의라든지 이런 쪽이 계속적으로 발달이 되겠지만 그 자체가 정말 엄청난 테마를 형성을 해서 이 증시를 정말 끌어가기에는 좀 아직 부족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코로나라는 이슈가 진단키트 쪽을 보시면은 잘 이해가 되실 텐데 사실 처음에 초반에만 정말 좋은 실적에 따른 기대감이 소급을 받아서 굉장히 상승이 나왔고 이후에도 실적이 계속 좋아졌지만 코로나는 끝날 것이다라는 그런 이슈 하나로 그런 메커니즘 하나로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적으로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원격 의료나 이런 호흡기 질환 관련된 부분들도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을 때 테마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격 진료 쪽도 추가적으로 여기에 집중해서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오후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키워드 중에 하나가 2023 경제 정책 방향 발표인데요. 여기에서 정부 비대면 진료 도입 본격화 법 제정한다라는 소식이 나왔다고 해요. 뭐 처음이라고는 할 수가 없지만 정책적인 기대감으로 또 움직일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다른 시각도 지금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관련돼서 방향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초입 단계에서 관심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 지금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뭐 그 부분에서의 좀 추가적인 기간적인 테마 형성이 생길 수는 있지만 이 원격 진료에 대한 얘기는 사실 이전에도 있었고 그때도 테마적인 부분으로 한 주 정도 바짝 오르고 좀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병원에 내원해서 치료하는 그런 부분들의 많은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여전히 좀 테마적인 부분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테마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자. 이렇게 요 이슈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1위에 올라와 있는 음식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랭킹5 시간에 소비를 키워드를 잡는다고 할 때 음식료 쪽을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정말 쇼팅이 안정적으로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점검 다시 한번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할 만한 종목군들이 정말 많습니다. 탄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목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여기 저희 헤드라인에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그런데 곡물 가격은 이제 주춤. 그 사이에서 이제 수익성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끌어올린다라고 펀더멘탈적으로 분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이슈도 있을까요? 일단은 그게 맞죠.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죠. 왜냐하면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세계 식량 지수 보시더라도 지금 거의 8개월째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곡물 가격이 이전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공급적인 부분에서 이슈가 생겼고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의 정말 가파르게 곡물 가격이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가격 인상 기조들이 나왔는데 최근의 흐름 보시면 정말 많이 안정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물론 향후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런 공급량에 대한 이슈가 여전히 생길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가격 자체가 내려온 상황인데 가격단은 올려 있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기에 따른 뭐 수익성 개선은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이고요. 곡물 가격은 떨어지지만 사실 한 번 올라간 제품 가격은 떨어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향후 수익성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판매량 부분이 점유율 확대로 대부분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해외 수출적인 부분에서의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추가적인 기대감들이 붙어줄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이게 뭐 컨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뭐 불닭볶음면은 이 유행이 탄 지 굉장히 오래됐죠, 해외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음식이 뭐 만두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문화로서 좀 정착이 되고 있고 대체 식품으로 활용이 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앞으로도 확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우리나라 컨텐츠들이 굉장히 좀 흥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또 예전에 짜파구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컨텐츠들이 잘 되고 있는 것들도 추가적으로 이런 음식료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서 뭐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좋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격을요. 지금 음식료주를 실적주로 봐야 되는 걸까요? 경기 방어주 성격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수출주로 봐야 되는 걸까요? 사실 세 가지로 다 보셔도 됩니다. 그럼 일단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본부장님? 그렇기는 합니다만 네.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만들어졌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음식 가격이 높아졌다고 해서 음식을 안 사 먹을 수는 없잖아요. 과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외식 물가가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뭐 만두라든지 라면 이런 대체 식품 같은 경우는 더더욱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올라도 사실 계속적으로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섹터이다 보니까 경기 방어적인 특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좀 변동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경기 방어적인 특성을 가진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거기다가 실적까지 뒷받침이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같이 변동성 높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그 세 박자를 가지고 있는 게 어렵다라기보다는 더 긍정적인 요소로 사실 해당 섹터를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실적 모멘텀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실적이 나오면서 잠정치가 나오면 이제 서서히 팔아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다른 매력도 있으니 끌고 가도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지금 실적이 좋아진 게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품 가격은 올라갔고 앞으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소비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실적적인 캐파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확률이 굉장히 크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뭐 북미라든지 기타 지역에서도 뭐 두 자릿수 이상의 영업이익과 매출단의 수익성이 좀 회복이 되고 있는 구조이다 보니까 뭐 거기에 따른 좀 긍정적인 흐름들도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환율 자체는 좀 많이 떨어져서 수출에 대한 메리트가 좀 떨어졌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시장의 캐파 자체를 보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보다 전 세계적으로 판매를 하면 그 규모 자체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뭐 앞으로의 좀 성장성도 사실은 내수보다는 해외로 좀 많이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어서 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음식료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희 원픽 질문할 시간입니다, 본부장님. 자, 그런데 제가 질문드린 키워드 가운데 네. 가장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신 섹터가 어딜까 생각을 해봤더니 어디서 원픽이 나왔을지는 저도 알 것 같은데요. 자, 네. 종목도 함께 공개해 주실까요? 사실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전에는 삼양식품을 항상 좀 많이 맞아요. 말씀을 네. 드렸는데 이번에는 그쪽 너무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오리온을 삼양도 좋지만 다른 시각도 필요하다 해서 농심. 네, 농심도 좀 같이 오리온, 오리온도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소비 자체가 중국 쪽에 대한
리오프닝으로 전반적인 수요가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중국과 베트남, 이런 러시아 쪽에서의 큰 폭의 좀 수익성 개선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큰 폭의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증권가에서도 좀 좋은 긍정적인 리포트들을 좀 쏟아져 내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기에 따른 좀 추가적인 기대감들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저는 바닥권에서 외국인 기관의 동반 수급이 들어오는데 그중에서도 사모펀드가 같이 많이 담아주는 종목의 상승력이 굉장히 좀 잘 나온다고 이전에도 좀 말씀을 네. 드렸는데 정말 유사한 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모펀드의 과격한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으면 일단은 지속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흐름들 좀 늘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해외에서는 뭐 파이라든지 뭐 쌀과자, 젤리 이런 쪽으로 좀 제품군이 확대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제품군들이 확대가 되고 있어서 이런 점유율 확대와 포트폴리오 확대가 구조적인 매출 성장을 좀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해당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말이라고 보통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올라타도 될지 이 가격대에 대한 부담을 정말 많이 느끼실 것 같거든요. 가격 전략 좀 들어볼게요. 사실 차트적으로 보시게 된다라고 네. 한다면 주가가 한번 상승하고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이번에 다시 좀 거래량 동반해서 상승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럴 때는 전고점도 좀 돌파를 한 이전 저점을 좀 돌파한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추격 매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또 이제 미국의 또 개인 소비자 지출 지표도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11만 8천 원까지 분할로 좀 매수한다라는 관점으로 뭐 5일에서 한 10일 정도로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1차 목표가는 13만 5천 2천 원, 15만 원 보고 있는 상황이고 손절 라인은 10만 6천 원은 반드시 좀 꼭 지켜주셔야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지수 확인 안 하고 지금부터 모아가기 시작할까요? 아니면은 지수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저는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지금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상품 가격이 올라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열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뭐 지금 상황이라면 충분히 오늘도 가능하다. 다만 시장의 변동성을 굳이 다 맞을 필요는 없어서 종가 만약에 접근하신다 종가 쪽으로 조금 접근을 해보시거나 다음날 시초 좀 보시고 접근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아가기 전략 추천해 주셨습니다. 오리온 원픽까지 들어봤고요. 랭킹5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헤르메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이 시간 함께 만들어봤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